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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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궐선거 어느덧 6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분 다 현장 유세 굉장히 열심히 참여 중이시라는 소식들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보고 있는데 먼저 이제 현장 분위기 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오늘부터 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 정말 중요한 양측의 과제일 텐데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지도 차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태 의원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 때문에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또 청년 노동자들이 매우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정말 이 민생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어찌되었건 이번에 오세훈 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또 내곡동 땅으로 또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뭐 LCT라든지 또 조현 일광타운이라고 불리우는 예. 여러 가지 지금 소위 미등기 주택이라든지 재산 신고 누락한 부분이 사실 당선 무효에 이르는 정말 엄중한 사안이라서 많은 시민들께서 민생을 극복하기 위한 시장 후보를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저희 여권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응답률은 좀 낮지만 또 투표 의지는 확실하다라고 저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대한 참여, 또 본투표에 대한 참여 매우 저희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허은하 의원도 선거 유세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는데 현장 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 현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은 시민들께서 저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부산도 내려갔다 왔는데 네. 특히 부산은 이거 서울 올라가라고 부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좀 많으셨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세대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30 같은 경우는 스스로 유세에 신청하셔서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발언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 계시면서 저에게 힘을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5060 세대 같은 경우는 현장에 정말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나오셔서 그런데 마스크 꼭 쓰고 나오시고 또 바닥에도 앉으시고 저 멀리에서도 이제 2번 외치시면서 힘내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현장에 직접 나와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분위기가 이렇게 좋다고 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실 것 같은데 물론 여당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선거 유세 활동하고 계시는데 내일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전 투표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특히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의 중요성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이 사전 투표 하루 앞둔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 작년 총선 같은 경우는 66% 투표율에 26% 사전 투표가 있었고요. 그 직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60%의 투표율에 20% 정도의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계속 이제 많은 시민들께서 사전 투표에 대한 또 정보가 많이 알려지면서 많이 3분의 1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고요. 아마도 이 다음 본 투표 때 또 열정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께서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평일이고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투표 당일인 4월 7일은 사전 투표에 대한 관심 더 많이 모이고 있는데 특히 2030 얘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서 장경태 의원은 거기에 또 해당도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2030의 표심이 과연 이번 선거 때 어디로 작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국민의힘이 좀 자신만만해하는 것 같아서 좀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그 개혁 작업과 민생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그래서 부동산 3법과 또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LH5법 중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부동산 거래법은 또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던 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민생 부분도 재난지원금 4차에 걸쳐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부분 또 버팀목
지원 그 자금 같은 경우도 예. 제가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겨왔던 부분 물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전 대표 이낙연 대표님이나 뭐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또 사죄의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하지만 개혁이 부족했다면 저희가 개혁의 회초리를 맞아야 되고요. 민생이 부족했다면 민생의 회초리를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맞아야 될 회초리만큼이나 국민의힘이 맞아야 될 회초리도 매우 아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겸손하게 국민들과 시민들께 정말 투표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사전 투표를 과거에는 진보 성향의 그리고 좀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에 많이 유리하다라는 게 통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분위기를 보면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지도부 모두 사전 투표를 독려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총선까지만 해도 끝나고 나서 사전 투표의 어떤 공정성 문제라는 게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서 제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막 바뀐 분위기인데 왜 그런 겁니까? 우선은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는 재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하시는 당일이 그 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는 투표를 많이 하실 때 저희에게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재보궐 선거인 만큼 금요일, 토요일에 나오셔서 선거하는 걸 독려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변화하는 법도 제정이 됐고 이제는 그 시스템에 대한 우려보다는 현장에 직접 나와서 정권을 심판하는데 한 표를 선사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장경태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선거를 치르는 자체가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한 그런 선거입니다. 예. 그래서 여나 야나 정치인들 다 반성하면서 어떻게 더 좋은 정치 보여드릴 수 있을지 그 고민하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예.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 대한민국이 좀 더 상식적으로 변할 수 있을지 공정한 나라로 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시발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나 부산시 시민 여러분들께서 투표장에 가서 표로서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선거 레이스의 흐름을 보면요. 처음에는 소위 다 이름값 있는 정치인들이 후보로 나오면서 정책 선거를 표방을 했고요. 본인들의 공약들을 강조를 하면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과열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늘 봐왔던 네거티브 공세들이 많이 오갔고요. 그런 흐름이 이어지다가 오늘 보니까요. 사과를 계속합니다. 어제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사과한 데 이어서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도 민주당 많이 부족했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용산 참사에 대한 사과를 했단 말입니다. 선거 흐름이 또다시 바뀌고 있다. 본인은 좀 낮추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오세훈 후보가 방금 용산 참사에 대한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 사과 과정에서도 이 소위 임차인들의 폭력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라는 발언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저희 또한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혁과 민생의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야 정치,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예. 민생에 좀 더 돌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겸손한 자세로 또 반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선거는 어찌되었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단순하게 1년짜리 임기의 선거가 아니라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어떻게 중앙정부와 시정부와 또 국회가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결정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후보님들의 이제 공약을 살펴보면 사실 1년짜리 시장이 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그런 공약들이 많습니다. 혹은 정말 난개발이 예상되는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도 공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께서도 지금 당장은 선뜻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고 계시지만 또 강한 투표 의지를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실제 투표 결과는 시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봅니다. 투표율도 중요하고 지금 여론조사의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뭐 지금부터는 물론 그 여론조사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역전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지율이 한 자릿수 이내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 깜깜이 구간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또 이른바 자신감을 또 피력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 국민의힘 쪽 내부적으로 좀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겼다 뭐 이런 좀
분위기도 돼 전혀 있는 아닙니다. 건지. 예. 오늘도 이제 7시 반에 줌으로 모두 다 선거대책위원단들하고 또 오세훈 후보도 함께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가장 주의하는 부분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은 이기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선거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투표장에 나오셔서 그러니까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네거티브 선거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 뭐 부산이든 서울이든 강조하는 것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서로 싸우면서 정치 혐오를 하게 우리 시민들이 보시면서 얼마나 정치를 혐오하게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서울과 부산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이제 강북 좀 돌다가 왔는데 현장에서도 그 맞춤형으로 그곳에 계신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정책을 바꿔나가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날부터 능숙하게 정말로 서울을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두 분께 제가 각각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남은 6일 동안, 엿새 동안 과연 어느 쪽에 본인 진영에 좀 이른바 취약한 포인트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될지에 대한 그 해안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박영선 후보 측은 이른바 조금은 멀어진 2030의 표심을 얼마나 더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오세훈 후보 쪽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울의 조직력을 민주당에 비해서 부족한 그런 조직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학생 때 물대포를 맞았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을 겪어봤고요. 저도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여 년 전이 일이거든요. 또 용산 참사를 보면서 규탄하기도 했고 예.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개하기도 했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오세훈 후보가 10년 전에 있을 법한 지금 2021년에 대한민국에 살아갈 우리 20대에게 좀 예를 들면 부산에 혹은 LCT를 서울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개발 공약들 위주로 내고 있거든요. 예. 정말 청년 2030 세대와 청년 세대를 고민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책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유치원 무상급식이라든지 소상공인과 청년에게 5천만 원 무이자 대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하고 섬세한 공약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 6일간 과거 지난 오세훈 시장 시절의 과오를 좀 더 저지적하면서 앞으로 미래의 서울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지를 강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2030이 지지가 조금 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 현 정부의 어떤 개혁 과제에 대한 이행, 그리고 항상 어려울 때는 가장 어려운 층이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 세대가 오히려 그동안 가장 어려운 세대이기도 했는데 코로나 위기가 겹치면서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그 부분을 또 케어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나 금융이라든지 부채 혹은 사회 전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거고요. 예. 이 과정에서 아마 2030 세대도 또 저를 포함한 30대 세대도 그동안의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의지만큼은 지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런 어떤 민생의 회초리를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이런 개혁적 과정들을 발목 잡았던 국민의힘도 아마 그 책임을 면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의 국회의원도 대부분이 민주당이고 구청장도 시의원도 뭐 이런 조직력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단기간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네.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또
팔짱 끼고 있는 수는 없는 게 국민의힘 입장 아닐까 싶은 생각이 네네. 들어서요. 예.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직력에서는 약세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들하고 매일매일 거의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그 갖춰지지 않은 조직 내에서도 우리가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행동으로 보여주자라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세대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시민들이 저희 조직이 되어주고 계시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2030 세대들이 스스로 이 SNS를 통해서 저희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응원해주고 계시다는 거에 저희는 힘을 좀 얻고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적으로 그래서 선거 투표장에 나가셔서 투표하는 것이 저희에겐 관건일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투표장으로 오실 수 있도록 만들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청년들을 대표해서 이제 유세하는 현장에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정치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고 지금은 내가 살고 있고 지금은 내가 23살이지만 추후에 내가 낳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정이 사라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막 이 유세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쳐다보기도 싫었던 국민의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30 세대들 그리고 뭐 기존의 지지자들도 저희 다시 한번 국민의힘의 후보들을 보시면서 힘내라. 우리의 이제 기댈 곳은 국민의힘 후보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그 자체가 조직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번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초선 의원으로서 이 선거 전국을 겪는 것은 둘 다 처음 경험입니다. 처음이신데 우리가 기존 선거 때 네거티브 공세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익숙하게 많이 봐왔던 상황인데 이번에 좀 달라질까 했는데 또 반복됐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서울시만 놓고 봤을 때 네거티브 공세가 계속 이어졌죠. 상대방의 지금 장경태 의원이 볼 때 오세훈 후보의 네거티브는 어땠는지 그리고 허은하 의원께서 볼 때 박영선 후보의 네거티브는 어떻다고 판단을 하셨는지를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뭐 네거티브라기보다는 후보 검증 과정이라고 봅니다. 혹독하게 검증을 거칠수록 저는 더 좋은 후보가 선출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박영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 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오세훈 후보가 이제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오세훈 후보가 계속 저희가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말 바꾸기, 거짓말 등으로 일관되다 보니까 몰랐던 땅을 측량하러 갔다든지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주택국장이 또 친히 서울시에서 본인이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속기록이 드러난다든지 여러 가지 뭐 노무현 정부에서 했다고 했는데 결국 본인 서울시장 시절에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 했다든지 여러 가지 공문과 이미 여러 가지 자료가 정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너무 좀 썩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잘한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허은하 의원께서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어떤 근시안적인 사생결단의 모습들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번 선거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캠프 안에서도 네거티브에 우리도 같이 공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오 후보님께. 근데 후보께서는 이제는 미래 정치 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선거를 보여줘야 된다 하는데 답답해서 나오는 아마 그 반격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네거티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시에 나오시는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그 집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얘기 저희 후보가 직접 언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답답해서 차도녀, 차가운 도쿄 여자라는 공격까지 하고 있었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멈추라 하십니다.
이제는 미래 정치를 좀 보여줘야 될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러한 모습을 분명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서울 보궐선거에 조금은 가려 있는 면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부산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선거입니다. 특히 장경태 의원은 이제 부산 선거에 보궐선거에 좀 많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각종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어서 부산 선거에 남은 엿새 동안의 포인트라고 할까요? 어디에 좀 집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집중해야 되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크게 뭐 저희가 공개한 의혹만 18가지 정도 되는데요. 뭐 한 10여 가지가 더 남아있긴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도 너무 많아서 박형준 후보를 채굴하는 느낌입니다. 검증 정도가 아니라. 예. 그래서 LCT의 오션뷰와 로얄층의 이 부인과 딸이 어떻게 붙어서 살고 있는지 그 분양권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거의 거래가 안 됐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일광리 기장군의 5천여 평의 부동산 동아리 일가 및 지인들이 소유한 땅 그리고 그 공약이 어반루프라는 공약이 또 기장군을 지나가는 본인들의 어떤 집가 상승을 노리는 또 셀프 지정과 셀프 보상이 아닐지 오세훈 후보처럼 그런 게 우려가 되고요. 또 홍대 입시 같은 경우는 딸의 입시 청탁을 한 적이 없다. 근처에 간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그냥 스스로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홍대에서 알려준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저께 홍대 가서 총장님과 입학처장님 만났는데 요청만 하면 당연히 공개하겠다는데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후보께서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정보공개 청구하셔서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예. 부산 선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부산 선거에서 팩트들을 이미 후보들이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열거하면서 반격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자체가 저희가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훨씬 더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미 다 찾아보시고 팩트 체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다만 선거는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가 아닌 것이 좀 안타까워서 저희가 좀 더 세련되고 그 미래 정치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아쉬운데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면서 선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부산 시민의 지금 그 민심이다라는 말씀은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요. 이미 민주당 후보를 찍을 유권자는 그 마음을 굳혔을 것이고요.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유권자 역시 마음을 굳혔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층이 과연 전문가들의 견해마다 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동층이 엿새 동안 얼마나 많이 긁어오느냐, 얼마나 많이 끌어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선거 승리를 위한 포인트일 텐데 이 부동층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두 분께 드릴게요. 저는 이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는 믿을 수 있는 후보입니다. 거짓말한 적 없고 일가와 관련된 비리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후보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직도 정쟁으로 또 본인이 할 수 없는 중앙정부와 국회와 함께 협력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할 수 있다고 나홀로 시장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팀을 가지고 자기 지역을 정말 사랑하는 후보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은하 의원은 부동층의 마음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직접 경험해보고 실제적으로 해봤던 사람들이 확실히 낫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유세할 때 서울의 딸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제가 상계동에서 태어났는데 단칸방에 살았고 저희 부모님께서 노점상 그 과일 가게 노점상 하셨었거든요. 그런 제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가 공정의 사다리가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서울의 오세훈 후보도 그 강북에 달동네 사셨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 서울시장 할 수 있었던 공정의 사다리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한 10년간 서울이 어땠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미안해하지 않는 나라,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보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볼 수 있는 누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저희 국민의힘 후보들이 뛸 겁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리고 어떻게 부동층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두 분의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그리고 제1야당의 국회의원 두 분께 제가 진행자가 아니고 유권자로서 좀 섭섭한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지난 8년간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소위 권력층의 이 민감하기 때문에 민감한 법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비판적인 시선들이 있습니다. 어떤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소위 LH5법에 대한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LH법, 공직자윤리법 모두 다 강력하게 통과되길 희망했고요. 저 또한 공공주택특별법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선 정무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만약 국민의힘이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4.7 재보궐선거 전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거 후에 말 바꾸기거나 입장이 바뀌어서 또다시 어떤 제 식구 감싸기로 돌변한다면 저는 더욱더 국민들께서 더 정치에 대한 실망이 커지시리라 보고요. 저는 LH5법 중에 가장 중요한 이해충돌 방지법의 통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 이전에 아니면 선거 이후라도 집권당에서 좀 더 적극성을 보여서 이번 법안 처리를 위해서 발벗고 나설 뜻이 그럴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정무위에서도 사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결국엔 이 합의 처리가 안 돼서 저희가 뭐 단독 처리를 해야 되느냐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 처리가 안 된다면 단독 처리까지도 염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저희는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왕왕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과 어찌되건 합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바로 통과하면 됩니다. 합의해서. 그런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만 놓고 보면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서 취득한 그런 비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법안인데 네.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이게 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선은 저희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가지셨다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오해를 끼쳤다면 그 또한 저희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원하지 않더라도 모든 법은 다 통과됐습니다. 저희 때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저희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것은 선거 때문에 졸속으로 입법을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거, 저희에게 힘이 없는 거 국민들이 더 잘 아십니다. 제가 지금 1년 됐거든요. 국회 들어온 지. 정말 신기한 거 많이 느낍니다. 통과되지 않아야 될 법도 그냥 기립해서 통과되는 것이 지금 현재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악 물고 정권 탈환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법은 국민 여러분 정말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서 문제없게 배임이 되지 않도록 그 법 통과시키는 데 힘을 쓸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예. 오늘 보궐선거 중심으로 이렇게 두 분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보궐선거를 모두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앞으로의 정가는 어떻게 흘러갈지를 두 분 모시고 그때 다시 한번 분석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